갈등의 폭발.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계절이었지만 연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추석을 일주일 앞둔 화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자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연희야, 오늘부터 추석 준비 시작해야겠다. 할 일이 많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 네, 어머니. 연희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댁에서의 첫 추석이었는데 벌써부터 부담이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희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송편 빚기, 나물 무치기, 전 부치기, 갈비찜 만들기.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정확히 해야 했습니다. 송편은 우리 집 전통 방식이 있어. 크기도 일정해야 하고 모양도 예뻐야 해. 친척들이 다 보는 거니까 절대 대충 하면 안 돼. 연희는 송편을 빚어본 적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요구 수준은 달랐습니다.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크다. 다시 해. 모양이 삐뚤어졌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다시 빼고 해봐. 몇 시간 동안 송편을 빚으면서 연희는 수십 번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손이 아프고 어깨가 결렸지만 쉴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나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각각 다른 방법으로 무쳐야 했습니다. 도라지는 이렇게 무치는 게 아니야. 간이 너무 세. 다시 해. 연희가 몇 번째 다시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 친정에서 뭘 배우고 자란 거야? 명절에 친척들이 다 보는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 또다시 친정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연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을 부치는데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몇 번이고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 때도 간이 맞지 않는다며 계속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다 하려고 그래? 손도 느리고 요령도 없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고 실수도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연희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갈비찜에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맛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갈비찜이 이렇게 짜면 어떻게 해? 내일 손님들이 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연희는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시어머니의 화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들어? 갈비가 몇 근인데 다시 만들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실수가 한두 번이야? 맨날 실수. 도대체 집중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가르쳐줘도 이 모양이니.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희 친정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쳐준 거야?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게? 이 말을 들은 순간 연희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해 주세요. 연희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라서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친정 이야기 하시면서 저를 깎아내리시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도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대든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는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뭘 해도 틀렸고 뭘 해도 부족하다고만 하시잖아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집안일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외롭다고? 시집 와서 외롭다고? 그럼 친정으로 가. 시어머니의 말에 연희는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저도 이 집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드나? 저는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 우리 집 며느리답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가르친다고 하시지만 저한테는 모욕으로 느껴져요. 매일 친정을 비하하시고 저를 바보 취급하시는데 어떻게 견뎌요? 친정을 비하해? 사실을 말한 건데 그게 비하요? 사실이라고요? 제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도 모르시면서.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뭘 해도 격려해 주시고 잘못해도 따뜻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 응석만 받아주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는 며느리가 된 거 아니야? 쓸모없다고요?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8개월 동안 저는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어머니 방식대로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면 저도 가족이잖아요. 왜 저만 참아야 해요? 연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지적받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무시?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다고. 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뭐든지 틀렸고 제 친정은 뭐든지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때 정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서부터 들리는 큰 소리에 깜짝 놀라 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 정수야. 내 아내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 시어머니가 정수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보. 연희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연희가 절규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연희야, 진정해. 어머니한테 사과해. 정수는 아내보다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요? 어머니한테 큰 소리 낸 거잖아. 그건 잘못된 거야. 연희는 남편의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도 어머니 편이네요. 제 마음은 전혀 모르시고. 그게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잖아.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이 집에서 뭐예요? 연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야, 내 아내 교육 좀 제대로 시켜. 이런 식으로는 이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연희에게는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어요. 연희는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연희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절망.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정수가 방으로 따라 들어왔지만 연희는 등을 돌리고 울기만 했습니다. 연희야, 너무 심했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여보는 제 마음을 전혀 몰라요. 나도 힘들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중간이 아니에요. 여보는 처음부터 어머니 편이었잖아요. 그날 밤 집안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잠들지 못했고 연희는 슬픔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했습니다. 다음 날은 추석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연희는 빨갛게 부은 눈으로 추석 음식을 마저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의 첫 추석은 최악의 갈등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폭발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오해와 상처, 서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연희와 시어머니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갈등의 폭발은 어떠셨나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감정들이 결국 터져버리는 그 순간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연희의 절규와 시어머니의 분노,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정수의 모습까지.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에 이런 힘든 순간들을 겪어보셨나요? 참고 참다가 결국 터져버린 그 감정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 사과하지 못한 마음에서는 이 폭발 이후 서로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미안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 복잡한 감정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